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젊은 게 당연해서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1년, 이것을 만약에 한 70 정도 되신 할아버지한테 판다면, 내가 앞으로 1년은 70 먹은 할아버지의 건강과 기력과 이런 걸로 1년을 살 테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그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런 1년을 드릴 테니까 바꾸시자고 하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이 1년을 귀하게 쓸까를 생각하면,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귀하게 아직은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청년의 때를 돌아가 보면은, 저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군대도 다시 가야 되고 또 물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물리가 물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대학에 가서 진짜 물리, 그 민낯을 보고서 아니구나.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물리를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 나쁜 사람이 그 물리를 하면 머리가 벗겨져요. 대부분의 물리 교수님들은 흰머리에 벗겨지시거든요. 젊었을 때는 좀 머리가 돼서 이렇게 하얘지시다가 나이 들어서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머리가 벗겨지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비결은 안 했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가 그 대학 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애들도 이렇게 어렵겠구나. 아무리 들어도 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만 딱 졸업한 상태에서 애들 가르쳤으면 다 죽었어. 이걸 못해? F는 MA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F는 MA야. 10뉴턴으로 2km에 가했어. 그럼 A가 얼마겠어? 다시 한번 할게.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못 푼다는 건 개기는 거고 막 이랬을 텐데,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그 교수님들한테 분명 한국말이고 끝나면 친절하게 모르면 질문하라고 하는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는 그 완전한 모름. 근데 모른다는 건 알죠. 그리고 저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막 시험 보려고 하는데 맨날 데모하고 단식 투쟁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뒤통수 때리면서 이게 시험에 나오겠냐? 너는 길을 몰라? 이거 해야지. 고마워. 하고서 이제 이거 뒤통수 몇 대 맞고 이렇게 해서 걔가 찍어준 것 때문에 양자역학을 F를 안 맞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뛰고 싶어도 100점에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 가가지고 천장이 열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한 150점 정도의 실력으로 100점에 막혀갖고서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갔는데, 물리 좋아하는 줄 알고 갔는데, 천장이 열리면서 뛸 사람 뛰어봐 해갖고 뛰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애들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쫙 가서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막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었어요. 연애라는 게 이제 남중 남고 남대 군대 남대, 진짜 이런 삶을 살다가 연애를 하면서 정말 신세계를,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그 집사람하고 대화했던 2시간 정도 자기 오늘 하루 종일의 감정, 그리고 막 뭐 그런 걸 나누는데,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럴 일은 없고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남자애들하고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 교제가 남자들한테는 굉장한 헌신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자는 게. 그 남자들은 보통 모여가지고서 그 정치 얘기나 날씨 얘기 하잖아요. 왜? 아무도 자기 속 얘기를 안 하고도 시간을 때울 수 있기 때문에. 한화가 언제나 우승을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좋아요. 왜? 자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정말 왜 이러지 하는
막 진짜 자기 감정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화구나. 우리는 지금 서로 그냥 데이터를 공유했던 거지 대화를 한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막 그 트위터 있죠?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찌찌찌찌 해주는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딱따구리야. 쪼는 기술이 있고, 그 엄청난 데이터로 이제 뭔가 이렇게 나를 탓하고 비난하고 막 쪼아야 되는데, 그 남자들은 모뎀 쓰거든요, 아직. 1초에 한 14,400바이트 정도 처리하는. 근데 이제 광케이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렉 걸리잖아. 그죠? 이렇게 분노 게이지 올라가고. 근데 뭐 분명히 내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물리랑 달라. 이 내가 없는 것들을 다루는 물리 미분 방정식 풀면 되고 하는데 왜 화났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고 뭐 미안한 줄 아냐고까지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트라우마가 다시. 그래서 20살 무렵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 가지예요. 군대 다시 가야 되고 물리 다시 해야 되고 연애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결혼식 다음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은 젊으니까. 대학생 저희 때는 이제 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대학은 거의 신앙이었어요. 고생 끝. 머리 빡빡 밀고 막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우리 연교시가 있었다니까요. 7교시 중에 앞에 연교시 보충 수업, 8교시, 9교시 그냥 뭐 보충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다 해야 되는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뭐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뭐 인문계고등학교는 다 그랬으니까 뭐 그게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딱 대학을 갔는데 20학점 일주일에 20시간만 들으면 돼요. 아침 9시에 1교시에 9시에 가면 되고 토요일은 또 쉬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뭘 못할까 싶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는 굉장히 이게 희망에 차서 들어가고 또 90년대 하면은 좀 뭔가 좀 밝은 분위기 아니에요? 제가 90학번인데 80년대 학번들한테 우리가 민주화 다 해놨더니 니네 들어왔다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학번이 9자로 시작하는 중 어떻게 제가 71년생인데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7자로 시작하냐는 둥 막 옆에만 가도 초록색 물이 묻어날 것 같다는 둥 막 그랬었어요. 제가 내가 이만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30년, 34년이 지났네. 군사 정권이 이제 지나가고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만 되고 그 지금 중앙청이라고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태어나기 전에 그 광화문 그 경복궁 앞에 굉장히 큰 건물 하나를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총독부를 해서 다스렸는데 그거를 계속 쓰다가 95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부시고 뭔가 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밝은 희망에 찬 뭐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것에 굉장히 대학 생활을 되게 해맑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도권에 있는 여대 축제는 다 가봤어요. 이대도 가보고 숙대 뭐 성신여대, 성심여대, 서울여대 뭐 또 뭐 어디 있죠? 동덕여대, 덕성여대 축제는 저기 수원에서부터 마지막 수업 5시 반 수업을 끝나고 버스를 타고 사당에 그 강남에 내려서 사당에서 4호선을 타고 쌍문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기어이 거기를 간 지금도 생각나요. 그 밥이 얼마나 양이 적은지 왜 이렇게 정말 새 모이만큼 주고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스케줄을 짜라고 하면 안 짤 거예요.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를.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다니고 되게 이렇게 취직도 잘 되던 때라 뭐 그렇게 학점 관리 너무 학점 좋으면 삼성에서 안 뽑아 막 이러면서
그 3.0만 유지해 뭐 이러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해맑게 그 지내고, 그리고 되게 뭔가 자신이 있었어요. 덤벼 뭐 이런 거 있죠. 세상 덤벼 뭐 이런. 그래서 청년회나 CBF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서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임이 부흥하고 막 할 텐데 하면서 청년들 괜히 모여가지고서 밤새면서 막 교회 한 두세 개씩 지었다가 에이 아니다 부시고 다시 지었다 부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큐티는 못하고 막 이런 이제 모순이 그 있었고, 그래서 허물고 남의 거 허물고 저건 아니지 뭐 이러는 거 있죠. 그 남을 비판하는 거 훈수 두는 거는 실력이 되는데, 그럼 네가 해봐, 이게 안 되는 거죠. 메시한테 슛을 했어야지, 야 옆에 비어 있었잖아 막 이거는 되는데 네가 뛰어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이제 이걸 이제 슬슬 발견하면서 아닌가 좀 불안해지는 이제 이런 시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하고 인격을 다루는, 그 저랑 집사람이랑 CBF 하면서 맨날 싸웠던 게 그거예요. 저는 1학년은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이렇게 해서 4학년 딱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서 이 한 사이클이 딱 도는 이런 기계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CBF나 청년회나. 근데 집사람은 꼭 그거를 안건을 내면은 꼭 옆에서 이제 딴지를 걸어요. 1학년 중에 또 이런 애가 있고 저런 애가 있고, 저는 M1, M2, M3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 근데 집사람은 자꾸만 그거를 이제 뭔가 얘는 이런 특성이 있고 얘는 가정이 이렇고 얘는 또 직장이 뭐 막 이래가지고서 이제 뭔가 흩어놓고, 그러면 이제 막 딴지 거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짜증내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M1, M2, M3가 아닌, 그죠? 똑같은 힘을 가한다고 똑같이 가속이 되는 게 아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공부에 지쳐서 군대를 갔습니다. 3학년, 원래는 2학년 마치고 갔어야 되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3학년 1학기 그 양자역학, 열역학 그거를 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그 드랍 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등록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학기를 마저 듣고 재수까지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갔으니까, 거기 군대 간 애들 중에 저보다 2년이나 어린 애들이 나보다 1년이나 위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굴리더니 나중에 이제 위로해 준다고 어깨 두들기면서 영찬아 너도 병장 돼 라고 하는데 제 동생이 영환이보다 한 살이나 어린 애가 그렇게 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위로가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청년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아련하게 좋았던 것들만 생각이 나서 그 부럽고 돌아가고 싶지만, 또 그 당시에 막 했던 그 모순들 배운 대로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아이들의 막 예배 시간에 징징대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혹했는지 몰라요. 왜 안 때리지? 저런 건 딱 나가가지고 그냥 빡 한 대 때리고 나면 정지 빡 때리고 막 이럴 텐데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애 키우고 보면은 내 자식이 시끄럽게 하는 거는 잘 안 들려요. 웅현 형제가 90년생인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하게 지금 청년들은 지금 애기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귀여워하고. 지금 웅현 형제나 뭐 기도 형제 90년생, 그리고 91년에 허진수 형제 또래, 그 다음에 허혜진 자매 또래,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청년 때 뭔가에 빠져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애기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청년의 때가 그런 좀 모순이 있는 때가 아닌가. 그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죠.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정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결혼하느냐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잔데,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골라야 된다는 고민이 또 있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말하면 좋기만 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런 양면이 다 있는 이 청년의 때, 근데 이 청년의 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죠. 마땅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근데 행실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 간격 때문에 느끼는 그 자괴감이 있죠. 그리고 한편 외부에 대해서는 저건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마땅한 거 아니야? 정말 훈수질은 뭐 어마어마한 수준에 도달하죠. 그죠? 그래서 바둑 둘 때에도 옆에서 훈수 둘 때 보면은 그 실력이 한 2급 정도 오른대요. 보인대요. 자기가 둘 때랑 옆에서 둘이 보는 거 이렇게 볼 때랑 그럼 실력이 확 는대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의 신앙인 줄 착각하면 이제 지적의 은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돼버리죠.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또 아무 곳에나 잘 어울리는, 에너지 넘치는 건 지나갔어요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넘치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잘 어울리는 특성 때문에 자칫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허비해 버리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나머지 가지들을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가을에 과일이 굉장히 맛있대요. 왜? 떨어져야 될 그 가지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남아 있는 그 태풍을 견딘 가지, 거기에만 열매가 그 영양분이 몰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 때는 아무데나 다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행실의 깨끗함을 고민하는, 우리가 청년의 때 좀 이런 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이 내 마음에 거하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 지금 죄가 그렇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올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내가 나갈 때에도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 거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심으로 주변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의 어떤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고 또 내 말과 행동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법을 통과해서 나가도록 뭔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갈 때 내 속에서 뱉어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내가 이걸 하고서 내뱉으려고 할 때, 내지르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뭔가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내 언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입는 옷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이 계명을 두어야 하죠.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암송한 게 머릿속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와, 그렇게 40년간 베푸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마치 깊은 바닷속의 바위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어도 그 바위 속으로 바닷물이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는 마음. 사탄은 언제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근데 특별히 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망쳐버리면 그 나머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청년의 때에 갖춰야 되는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나면 정말 그 다음에 실전에서 돈에 대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뭐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청년의 때는 돈이 좀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자식들 라면 먹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10만 원 정도의 시험을 청년의 때에 시도해보고 야, 이 시간에 너 알바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면 어느 정도면은 여러분이 주의를 포기할 수 있을까? 작은 일에 시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10만 원을 벌든 안 벌든 내가 내 삶을 뭐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아직은 가짜 칼로 목검으로 그 연습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맞아도 이렇게 막으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 해봐.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청년의 때 그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처음으로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가치관이 아닌 그런 가치관들은 되게 쉽게 흔들리는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허비하지 않으려는 마음. 모짜리판과 같이 이제 이것을 논에다가 옮겨 심을 건데 이 모짜리판에 그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그냥 그걸 논에다가 심으면 거의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죠. 그게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다 엎드렸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엎드리지 않았죠.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청년의 때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되 어느 정도로 겉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쳐 나왔죠. 그것이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본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죠. 보통 뭐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는데 수면욕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죠.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게으름이 된다든지 성욕이 음란함이 된다든지 식욕이 식탐이 돼버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용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고 수단이 뭔가 먹기 위해 사는 건가 살기 위해 먹는 건가 사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수단인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정말 내게 주신 것들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청년의 때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들입니다. 다들 다 잘 사는 것 같죠? 멋지게 사는 것 같죠? 다 해외에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죽어야 돼요. 감각이 없어져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40일을 굶으셨는데 말씀을 구하셨죠. 안목의 정욕, 정말 천하 열국의 영광을 절만하면 준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 거라고. 그건 뭐예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성전에 그 종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 예수님을 랍비로 쳐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사탄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하는 판에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 생각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 가장 좋은 때,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 주님께 드릴 것이 되게 많을 때, 이것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오늘 언제는 이게 유행이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을 다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항상 그렇게 모자라게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청년의 때에 범죄하지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핵심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뭐예요? 암송이네. 결국 또 암송이네. 오늘은 암송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서 암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암송을 되게 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밥 잘 먹고 커피까지 잘 마시고 나서 저는 이런 말씀 감동이 돼요 라가 아니라 40일을 굶고 눈앞에 빵이 있는데 거기에서 난 말씀을 기다릴 거예요. 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지금 배고픈 거예요. 라고 할 만큼 이게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청년의 때를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의 목록 중에 하나, 또는 고민의 목록 중에 좀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생각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두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피하셨던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혐오하셨던 것들을 저희로 피하고 혐오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과 참 성도 간의 교제의 추억이 쌓이게 해 주셔서 장차 주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갖추게 하신 것들로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춰진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서 붙잡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